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하루 몇 번의 음식을 제공하시나요? 자율급식이 좋을까요? 제한급식이 좋을까요? 그럼 하루 몇 번을 주는 것이 적당할까요? 건사료가 좋을까요? 습사료가 좋을까요? 자,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하루 몇 번의 음식을 제공하시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주로 주시나요? 하루에 한 번, 하루 두 번, 혹은 6번이요? 자, 대부분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료를 주시거나 자율급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정답은 없을 것 같은 하루의 식사 제공 횟수, 오늘 제가 그것을 딱 정리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횟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 전에요. 자율급식이 좋을까요? 제한급식이 좋을까요? 자,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사냥에 성공할지 모르는 야생 상태의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해 놔야 사냥에 실패하더라도 생존의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는요, 일단 지방으로 저장해서 굶을 때 이것을 다시 꺼내어 간에서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의 강아지나 고양이, 심지어 사람들은요, 1년 내내 음식이 남아도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사람에게 여러 성인병이나 당뇨, 췌장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여서요, 자율급식은 사실 비만이나 여러 성인병의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고양이에게도요, 심장병, 췌장염, 비만, 고혈압, 관절염, 암, 피부병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제 굶을지 모르는 혹독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에 접근이 가능한 환경은요, 음식에 대한 행복감 자체를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뷔페 같은 식사가 24시간 우리 주변에 쫙 펼쳐지고 이것들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면요,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도 음식에 대한 행복감이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우리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해지진 않을까요? 한참 운동하고 땀을 쫙 빼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나 밤늦게 출출할 때 몰래 끓여 먹는 어떤 라면이 주는 그런 즐거움을 더 이상 못 느낀다면 굉장히 슬프지 않을까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준비된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고칼로리의 음식들은요, 얘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어떤 먹는다는 그러한 즐거움을 빼앗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행복 중에 중요한 거 하나를 빼앗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자율급식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하루 몇 번을 주는 것이 적당할까요? 하루 2번? 아니면 하루 4번 정도요? 자연 상태의 고양이는요, 하루 6번에서 10번 정도의 사냥을 하고 먹는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6번이나 10번 정도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도 또 현대 집고양이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딱 정리해드리면은요, 1살 미만의 어린 고양이나 13살 이상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령면은요, 하루 4회 정도로 주시는 것이 좋고요. 1살 이상의 성면은요, 하루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2회의 기준은요, 매 12시간마다를 지켜주시고요, 하루 필요 칼로리를 계산하셔서 하루에 2회로 나누어 구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건사료가 좋을까요? 습사료가 좋을까요? 자, 이것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요, 고양이의 건강에도 좋고 고양이의 생리에도 잘 맞는 것은 습사료입니다. 충분한 수분의 섭취가 가능하며 소화가 잘 되고 기호성 역시 뛰어나며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100% 전부 습사료로 급여하는 것이나 비용이나 관리의 불편함, 또 위생적인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서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추천되는 방법은요, 칼로리를 기준으로, 양이 아니고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1 비율로 건사료와 습사료를 급여해 주시는 것이 고양이의 모질과 건강을 위해 좋으며, 간간히 간식캔 같은 것을 급여해 주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마저도 힘들다면요, 최소한 하루 먹어야 할 칼로리의 25% 이상은요, 습사료로 급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하루에 한 캔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준다면 어떤 캔 사료를 줘야 하나요? 주식캔? 간식캔? 자, 이것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건사료를 주식으로 급여하고 계시다면요, 주식캔, 간식캔 따지지 말고 최대한 잘 먹는 것을 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건사료 없이 캔사료 위주로만 급여하신다면요, 무조건 주식캔 위주로 급여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또 가끔 이런 질문 받습니다. 캔 사료를 잘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캔 사료는 4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먼저 파테 타입, 슈레드 타입, 플레이크 타입, 청키 타입. 각각의 식감에서 결정되는 건데요. 사실 고양이는요, 사료의 맛보다 씹는 식감, 그 식감에 더 집중을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곱창이나 장어를 못 먹는 이유가요, 그 찐득찐득한 아니 물컹물컹한 그 식감을 제가 못 견뎌서 저는 못 먹거든요. 습사료는 생각보다 다양한 식감이 존재합니다. 다른 종류의 식감의 캔을 한번 급여 보시는 것도 이럴 땐 좋은 방법입니다. 파테 타입은요, 일반적으로 곱게 갈아진 형태입니다. 슈레드는요, 일반적으로는 닭고기 가슴살이나 혹은 맛살 같은 종류를 세로로 길게 찢어놓은 덩어리가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청키는 좀 몽클몽클한 덩어리인데요. 흰살 생선이나 정어리같이 살코기가 덩어리져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플레이크는요, 잘게 점여진 형태로 청키와 파테의 중간 정도의 식감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4가지 식감의 캔을 모두 고양이에게 급여보고 그 기호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들 생각보다 식감이 까다롭거든요. 맛만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씹는 느낌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할 때 여러 사료회사에서 주장하는 마케팅 문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마케팅 문구들은요, 뭐 그레인풀이라든가 난 GMO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야채 함유, 과일 함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양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된 바도 없고요. 실제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그냥 마케팅적 용어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으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 사료와 그 급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내려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